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냅다 제 자랑으로 시작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서울 용산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국어나 사회 과목은 틀린 적이 없었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전교 1등이 아닌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입학해서 최우수 졸업했고 졸업하기 전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방송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생 친구들과 소리내서 책을 읽는 낭독 교육 솔루션인 그로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과적이라고 해야 되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낭독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책을 잘 많이는 안 읽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런데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이 독서 골든벨 대회를 계기로 제가 확 달라졌어요.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서 여기서 1등 해야지 이런 생각에 책을 엄청 집중해서 읽었는데 5권을 읽으라고 내줬어요. 그중에서 모든 도서를 저는 2번 이상 읽었고 4번 읽은 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떻게 읽었을까요? 당연히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 달달달 소리 내면서 읽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시켰을 수도 있죠. 요즘 학교에서도 소리 내서 읽으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계속 낭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집중도 잘 되고 내용도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대회에서도 계속 상 탔고 뭐 대회 안 할 때도 방에서 소리 내서 읽었어요. 이때 잡혔던 습관 덕분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뭔가 외울 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면서 달달 외우게 됐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낭독하면서 암기하는 훈련이 초등학생 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성적도 좀 괜찮게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는 제가 낭독이 왜 좋은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소리 내서 읽은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낭독 효과의 산 증인이죠.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초등학생 때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왜 소리 내서 읽는 게 더 좋은지, 그 습관을 우리 아이한테 언제, 어떻게 길러주고, 언제부터 길러주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 왜 독서를 해야 할까부터 가볼게요. 독서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오늘 오신 어머니들께서는 왜 자녀분들한테 독서 시키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타이핑을 좀 한두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녀한테 독서를 시키려고 하세요?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보아보겠습니다. 여기, 네, 자녀분한테 왜 독서를 시키고 싶으신지 어머니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혹시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무도 안 쳐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소극적인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런가? 그러면 제가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볼게. 네.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정답이죠. 정답이고. 유치원 때부터 갈리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또래에 비해 조리 있게 전달하는 편.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많이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고,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날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 더 덧붙여 볼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독서를 정독으로 잘해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정독이라고 했거든요. 정독.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참되게 읽은 친구들이 공부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 시청각을 통해 수집된 감각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정보랑 짝짓는 연결다리가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속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키우듯이 이 연결다리 근육을 계속 키워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감각으로 인지해서
머리가 이해하는 기능을 잘 하도록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공부를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교과서를 읽거나 내용을 암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청각을 통해 수집된 감각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 개념과 짝지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죠. 당연히 초등학생 때 정독 많이 해서 뇌 근육이 커진 친구가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끔 크는 거죠. 이렇게 연결다리 강한 애들은 공부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나 직관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독서 할 시간 너무 없죠? 아이들 학원 너무 많이 다니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로블록스, 틱톡 이런 거 보느라 바쁘죠. 아이들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까요? 하루 30분도 못 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0분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먹을까요? 아이가 먹을까요? 아이는 절대 먹지 않아요. 엄마가 먹어야 됩니다. 엄마가 마음 먹고 아이들이 하루 30분 책을 읽도록 지도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가끔 저와 상담하시는 어머니들 중에서 영어 수학 숙제 많은데 어떻게 하루 30분 책을 읽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질문은 죄송하지만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대학 잘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10년 정도 마라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체력 키워주는 게 뭐죠? 독서죠, 독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애보다 단거리 달리기 스프린트 조금 더 잘하겠다고 영어 수학 문제풀이 많이 시키고 학원 막 뺑뺑이 돌리는 게 기초 체력 키우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10년 레이스해야 해요. 2, 3년 빨리 지금 달려봤자 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자와 글자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결국은 8, 9년 차에 고꾸라져요. 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뭐 영어 수학 선행하고 문제풀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기초 체력 키울 시간을 무엇보다 앞서서 픽스를 해두시고, 책 읽을 시간은 매일 30분을 확보를 해두시고 남는 시간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지금 매일 30분 읽혀야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때 아니면 바빠서 책 못 읽습니다. 네, 중학교 가면 절대 못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는 게 더 좋을까? 학교나 학원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소리 내서 읽어오라고 숙제로 많이 내주죠. 네.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아이 두뇌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제너럴하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세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중력, 자신감, 문제풀이 면에서 소리 내서 읽은 친구들이 더 강하게 큽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으시겠는데 마지막 문제풀이는 뭔가 싶으시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력. 입으로 소리 내서 낭독하면 눈으로만 읽는 묵독보다 훨씬 바빠요. 눈으로 봐야 되고 숨을 들이켜서 날숨에 소리를 뿜어야 되죠. 그리고 이걸 내 귀로 듣게 되고 혀, 턱, 입술, 성대, 얼굴, 머리통, 가슴, 배 등 척추 등 엉덩이까지도 호흡이랑 발성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라고 어디서 지시 내리죠? 뇌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뇌 역시 눈으로만 읽는 묵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올라갈까요? 집중력과 몰입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요. 유명한 실험 하나 갖고 왔는데 곰돌이 푸 책을 읽게 하는 실험이에요. 초등학생 5명한테는 눈으로만 묵독하게 하고 5명한테는 입으로 소리내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묵독이든 낭독이든 책을 읽었으니까 집중력은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러고 나서 일반 성인이 50초 정도 걸리는 미로 문제를 풀게 했는데 이 눈으로만 묵독한 친구들은 이거 푸는데 60초 걸렸고 입으로 낭독한 친구들은 40초밖에 안 걸렸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일반 성인이 몇 초 걸렸다 했죠? 일반 성인이 50초 걸렸죠. 근데 초등학생이 40초 걸렸어요. 초등학생이 성인을 능가한 거죠. 요즘 어린이들 뭐 쇼츠, 릴스 이렇게 짧은 쇼폼 콘텐츠 보느라고 긴 글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못 읽거든요. 한번 낭독시켜 보세요, 댁에서. 네. 얼마나 틀리는지 어머니들께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요즘 친구들 긴 글 정확하게 잘 못 읽습니다. 아무튼 집중력 다 좋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소리 내서 읽는 것의 두 번째 장점은 발표력과 자신감의 근간이 돼요. 저는 방송 기자였고 남들 앞에서 말할 기회도 정말 많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말을 조리 있게 명확하게 할 수 있나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용은 상관없으니까
낭독을 많이 시켜주세요. 입을 벌려서 발화하는 경험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주세요. 이거는 터키에서 했던 실험인데 11주 동안 초등학생 20명한테는 묵독하게 하고 40명한테는 낭독하게 했어요. 이후에는 그 책이랑 아무런 관계없는 별개의 과제를 줬는데 발표하는 과제. 그 발표에서 낭독했던 친구들이 발표 과제 점수가 높았던 건 물론이고 발표할 때 묵독한 친구들은 자신감을 53% 정도만 느꼈는데 낭독한 친구들은 90% 가까이 자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경험 자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그 짜장면도 전화해서 시켰는데 요즘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낭독시켜 보시면 우물쭈물 말하는 친구들도 등장인물의 대화, 화자의 대화 이런 것들을 본인의 목소리로 표현하면서 자신감과 발표력의 근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까지 혹시 라디오처럼 켜놓고 계셨던 분 계시면 여기서부터는 화면을 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백이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눈으로만 읽었던 아이들보다 낭독이 습관화된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더 잘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왜 소리내서 읽었던 친구들이 문제풀이에서 강점을 보일까요? 오늘 어머니들 살짝 소극적인 어머니들이신데 제가 채팅창 좀 보고 있을게요. 한 10초 정도만 보고 있을게요. 왜 소리내서 읽은 친구들이 문제풀이에서 강점을 보일지 어머니들 생각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혹시 제가 생각하는 답이랑 똑같은 답을 내주시는 분이 계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눈과 귀를 이용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서요. 네,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비-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빠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집중도가 더 올라가서, 네, 다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이랑 완전 똑같은 답은 없긴 한데, 제 학원 선생님 지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애들은 5년 전, 10년 전 아이들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문제 지문 자체를 해석을 잘 못해요. 네, 문제 지문 자체. 요즘에 수학 문제 길게 나오잖아요. 서술형 문제든 아니면 단답식 문제든 문제 자체가 길게 나오는데 그거 해석을 잘 못해요. 두 번째, 아는 문제도 틀립니다. 아는 문제도.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모두 고르라는데 하나만 고르고 이런 경향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짙어졌어요.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대충 읽는 거. 네. 꼼꼼하게 정독하지 않고 대충 흘겨서 읽으니까 지문도 대충, 문제도 대충, 선지도 대충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꼼꼼하게 정독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낭독밖에 없어요, 낭독밖에.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처음에는 문장을 자기 마음대로 읽었어요. 문장의 기본 구성 성분인 조사 아시죠? 은는 이가 을를 와, 과, 에에서 이런 조사 막 바꿔 읽고 빼놓고 읽어요. 또는 조사뿐만 아니라 문장 끝에 오는 어말어미라고 해서 뭐 했습니다, 했었어요, 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막 바꿔 읽거든요. 줄여서 읽고. 사실 저희 성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바꿔 읽을까? 원인은 명확합니다. 눈으로만 대충 흘겨보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낭독을 꾸준히 1개월이나 2개월만 시켜봐도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의 장점을요. 뭐 앞에 집중력이나 자신감은 그렇다 쳐도 여기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낭독 습관 어떻게 길러주느냐 설명드릴 텐데 제가 수업 운영하는 노하우를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직접 가능하시면 이대로 구성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낭독시키면 아이들은 혼자서는 절대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래 친구들 3, 4명 정도를 묶어서 함께 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 30분을 독서 시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소리내서 읽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9시 팀을 선택하면 매주 월요일 9시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4주를 오면 책 한 권을 읽어요. 책 한 권을 읽고
12주 동안 오면서 책 3권을 읽어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길래 애들이 매번 와서 책을 읽을까요? 사실 책 읽는 거 너무 재미도 없고 낭독한다고 하면 목 아파서 하기 싫어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는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어요. 릴레이 낭독 게임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독을 하고 그것도 소리 내서 읽는 거에 재미를 붙이거든요. 저희가 진행하는 화면 자체를 오늘 준비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왼쪽에 선생님 한 분 있고 왼쪽에 다른 친구들도 보이고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 학생 이 친구가 정확하게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캐릭터 점수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10초당 10점씩. 그런데 내용을 잘못 읽거나 빼놓고 읽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글씨 크기가 좀 작게 보이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도 좀 키워서 보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어서 아이들이 끊어 읽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 거나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끊어 읽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끊어 읽기 제대로 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좀 책 읽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 1 친구가 정확하게 읽으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 작은 마을인데 바닷가 작은 마을 산티아고는 이렇게 막 읽거든요, 요즘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나뭇잎 하나 사라졌고 두 번까지 또 틀리면 다음 친구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가 이어서 읽게 됩니다. 여기서 틀렸으면 할아버지가부터 쭉 이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걸 저희는 게이지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게이지바가 끝까지 갈 때까지 본인의 차례를 유지하고 있으면 점수가 2배씩 올라가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지금 학생 이 친구가 쭉 읽고 있다가 자기 차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피벗 타임이 돼서 점수가 이때부터는 2배씩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 읽었으면 끝까지 다 읽었다고 치고 그러면 마지막에 퀴즈를 풀어요. 뭐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답을 같이 맞추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해설 같이 읽어주고 신념이라는 단어 아이들한테 조금 1, 2학년 친구들한테는 거의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겠죠? 신념이라는 단어의 한글과 한자와 뜻을 다 필사를 합니다. 네, 제가 저희 수업 운영하는 노하우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제가 다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다는 거 알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소리 내서 읽는 거 정말 싫어하던 그 낭독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직접 구성해 보셔서 해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규칙 적용해 주시면 돼요. 릴레이로 읽는데 2번 잘못 읽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분 이상 읽거나 정말 우리 친구가 잘한다라고 하면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자기 차례 때 정확하게 읽으려고 엄청 집중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읽는 순서. 저희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랜덤으로 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을 촘촘하게 유지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1, 2, 3, 3명 있으면 그 3명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순서가 나오게 하거든요. 끝까지 셌을 때는 똑같은 횟수만큼 읽게 하지만 그래도 순서를 보면 다 랜덤으로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처음 읽는 친구, 다음 읽는 친구가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몰라서 계속 집중을 합니다. 이거는 어머니께서도 뭐 큐카드 같은 거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서 보여주시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읽는 것이 끝나면 혼자서도 한번 읽어오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거는 뭐 시간이 있는 친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저희 수업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 필사하고 감상문도 쓰는 거.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한자어까지 다 필사를 해요. 요즘 친구들 어휘력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읽으면 감상문도 쓰는데, 감상문은 조금 구체적인 지시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엄청 구체적인 지시문을 주거든요. 그리고 감상문 쓸 때도 어려운 단어 하나를 꼭 껴서 쓰게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로빈슨 크루소가 읽었다고 하면 지시문이 주인공이 28년 동안 혼자 무인도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했는데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할 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쓰세요. 단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그 불굴이라는 표현을 중간에 넣어서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도서로도 한번 낭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영어로도 리듬감 살리면서 읽으면 아이들 문해력, 영어 문해력 향상하는데 정말 좋거든요. 네. 영어 리딩 많이 하시죠? 네, 저희 클래스에서도 국문 고전 작품이랑 영어 원서 이런 거 같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30분 정도만. 네, 그리고 성인 한 명은 같이 껴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보면 정말 좋은 커리큘럼인데 고전 문학이나 영어 원서를 낭독 모임으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완독하고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필사하기. 자, 어머니께서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시기 어려우시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낭독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 때, 6, 7세 때는 조금 빠르고요. 가능하면 1, 2학년 때부터, 늦어도 3, 4학년 때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해독과 독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낭독을 할 때, 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의 두뇌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해독, 글자를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그 읽은 거를 머릿속에 언어 정보랑 짝지어서 사고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유아 때는 해독, 글자를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는 게 어려워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걸 머릿속에 언어 정보랑 짝지는 독해도 잘 안 되죠. 겨우 더듬더듬 읽어내도 아이한테 내용 물어보면 답 못할 겁니다. 왜냐? 독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신 소리를 아이한테 들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어느 정도 해독이 익숙해지는 시기부터는 소리내서, 자기가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독이 쉬워지니까 읽기 에너지를 독해에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연구에서 공동적으로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가 소리내서 읽기에 가장 성숙해지고 문해력을 향상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서를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유는 독서는 시청각으로 수집된 감각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언어 정보랑 짝짓는 연결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공부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집중력과 자신감 높여주고 피부에 바로 와닿는 장점으로는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잡아주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뭐 지문에서 대충 하거나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 현저하게 줄어들게 해주고요. 이 낭독 습관 만드는 방법, 게임 규칙 적용해 주시고 읽는 순서 랜덤으로 짜주시고요. 숙제로 개인 독서도 해오면 좋고 어려운 단어는 필사하고 감상문도 꼭 쓰게 해주시고 영어로도 읽혀보시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30분 정도 하되 성인 한 분 정도는 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낭독 습관은 6, 7세 때는 너무 잡기는 이르고 8, 9세 때부터가 적정 시기입니다. 네, 8, 9세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언제까지 하는 걸 추천을 드리냐? 사실은 중고등학교 가서도 소리내서 읽는 거는 문해력 향상, 수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1 때까지만 추천드려요. 중2부터는 성적에 들어가잖아요. 예, 중1까지는 자유학기제니까 성적 안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길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자, 마무리해보면 뭐 이런 독서 낭독이 필수는 아니에요. 뭐 소리 안 내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도 좋고 아예 책 안 읽고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초등학생 때 꾸준히 낭독을 했다면, 그런 습관을 들였다면, 대학을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요. 제가 진행하는 낭독 클래스 아이들도 그렇게 클 겁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Q&A 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